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2%는 오늘 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공식적인 다른 일정이 있어서 땡땡이 아니고 네.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잠깐 보냈고 김현 더 무릎 꿇고 섭외한 아닙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모셨습니다. 다들 많이 아시죠? 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어떠세요? 또 오랜만에 오시니까. 오랜만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래봐야 한 2주 됐나? 뭐 이제 안 나온다고 선언한 이후에 그래도 어떻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자리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오늘 또 이건 괜찮습니까? 아니, 오늘 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는 주제라. 네. 아까 오늘 주제 뭔가요라고 물어보시던데 네. 전기차. 전기차. 맞아요. 전기차 중에서도 막 이제 화재 나고 이런 것들. 이거 제가 진짜 궁금해서 한번 정말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국토부 승인까지 받는 굉장히 어렵게 섭외했어요. 네. 그래서 전기차 요즘 화재 얘기도 많고 해서 이게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기차 또 안전 기준들도 막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배워보면 전기차의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가장 깊이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없는 언더스탠딩 네. 기대되시죠? 오늘은 전기차 요거 얘기만 쭉 듣는 건가요? 9시까지? 전기차의 화재, 네. 안전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만 네. 얘기합니다. 저희 또 하나 하면 깊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현우 소장님은 네. 댓글도 잘 봐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랑 다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슈퍼챗을 쏴도 잘 안 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잘 못 봐가지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사다 보니 종목만 수십 개.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 방법은 간단해. 그중 좋은 종목만 골라 투자하는 거지. 에이, 그걸 누가 몰라? 알아도 못하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글로벌 혁신 기업만 쏙쏙 골라 알아서 투자해주는 랩 어카운트.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는 랩 어카운트? 미래에셋증권. 랩 계약별 수수료 발생되며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왜 투자의 신 레이 달리오인가? 불확실한 시장에서 더 빛을 발하는 증명된 원칙을 가진 투자자, 50년 투자자의 원칙과 사명으로 아낌없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람, 500년 정치, 경제 빅사이클로 인플레이션, 하락장에도 길을 찾는 전문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금 레이 달리오의 투자 생존 전략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 지금 필요한 현명한 도움을 드립니다. 한빛 비즈. 앉으세요. 네. 아이고. 저희 그냥 떠들고 있는 동안. 네. 진짜 어려운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문보현 책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자동차 안전연구원이? 저희 본사는 경북 김천에 있고요. 네. 저희 연구원은 경기도 화성에 화성. 위치해 그럼 있습니다. 댁도 화성에 계세요? 저는 사는 곳도? 인천, 원래 고향이 인천 토박이었는데 네. 한 3년 전에 회사 근처에서 전원 생활, 야. 시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럽다. 화성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네,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에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그럼. 네, 화성에서 아이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왔습니다. 아니 근데 화성이 전원 생활할 곳은 아니에요. 전원생활까지는 아니잖아요. 보통 화성이라고 하면 동탄 이쪽을 보시는데 네. 제가 있는 곳은 그 시와호 남단에 있어요. 그 갈대밭 있는데 굉장히 좋은 곳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부대 있지 않아요, 거기에? 예전에 있었는데 그죠, 지금 거기는 이제 없어졌고. 없어졌구나. 지나가다가 본 것 같 그때 군부대 가면서. 거기 계시구나. 알겠습니다. 먼 길 오셨네요. 네. 오늘은 전기차 화재 얘기를 좀 배워보려고 우리 연구원님 모셨는데, 전기차는 일반적인 그 휘발유차나 다른 뭐 내연기관 차보다 화재가 좀 잘 난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까? 전기차는 네. 휘발유 차에 비해 화재 발생 빈도가 극히 적습니다. 발생 빈도가 적다고요? 네, 적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전기차만의 특화된 시험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반 내연차 같은 경우에와 동일한 속도로 실차 충돌 시험을 하고 있지만 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만, 네.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만을 위해서 오. 12가지 시험을 더 추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네. 강도 높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저희가 뉴스 네. 같은 거 요즘에 보면 그러니까요. 전기차 뭐 화재 나면 난리가 뭐 몇 시간 동안 계속 활활 탈 정도로 그거는 빈도는 적은데 한 번 불나면 그렇게 오래오래 타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인식이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전기차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예. 굉장히 끄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지금 전기차들이 보통 완전 방수 등급의 IP67이기 때문에 네. 불이 난다 하더라도 출동한 소방관이 살수를 해서 불을 끄기가 어렵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가 0으로 수렴되기 전까지 계속 재발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안 되지만 예. 그 전기차 배터리 화재 자체가 그 전기차의 에너지를 방전하는 패턴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인식이 되는 거죠. 급격하게 방전하는. 급격하게 방전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제 일단 그 화재도 네. 저희가 굉장히 시비얼리티가 높게 보는 건 폭발이거든요. 예. 폭발을 막기 위해서 화재가 있다고 봐주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폭발이 더 위험합니다. 야, 그래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빈도는 적다. 예. 그래도 뭐 이게 화재는 아예 안 나는 건 아니고 나긴 난다. 네. 근데 한 번 나면 잘 안 꺼진다. 네. 이게 전기차의 문제군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개선과 네. 도전 과제를 통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예.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불이 나는 게 영사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너무 저희가 불이 난 아니 왜 이렇게 안전하지 못한 차가 굴러다니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는 그 누구도 말씀 안 드리고 네. 그냥 우려와 걱정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요즘 전기차들 많이 타시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제 차는 전기차는 아닌데 전기차를 산다고 했을 때 가장 1번 걱정이 사고 나면 3초 안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뭐 맞아요. 이건 탈출도 못하고 그냥 큰일 나겠더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어서 제대로 알면은 그런 뭐 잘못 알고 있는 거는 고치면 좀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최근 들어서 발생하는 그 이벤트, 저희는 예. 그걸 이벤트라고 부르거든요. 발화나 예. 폭발을.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시민이나 이제 대중들께서 갖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예. 네. 마련을 한 거고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예. 표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씩 설명을 네. 들어보죠. 예. 와. 뿌잉뿌뿌님 운전하다 물에 빠져도 타죽음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기준에선 물에 빠져도 결국 1시간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이는 괜찮다는 아, 예. 거죠. 예. 저 침수 시험도 있네요. 기본적으로 예. 저희가 12개의 시험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각각 카테고리가 열적, 전기적, 화학적, 물리적 안전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열적 안전성은 열충격 시험, 연소 시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네. 열충격 시험은 영하 40도하고 영상 60도를 번갈아 가면서 6시간씩 온탕 왔다 갔다 냉탕 하는 온탕 냉탕. 12시간 운탕 냉탕. 냉탕. 예. 그래서 총 5사이클 해가지고 60시간이 논스톱으로 돌리는 시험이고요. 예. 연소 시험은 아까 동영상 보셨듯이 배터리 하단부를 예. 직접 불로 예, 지져요. 통으로 어. 예, 굽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2분 3초간 직접 연소를 해서 발화나 폭발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고요. 폭발이 없는지. 발화는 괜찮아요? 폭발은 안 되고? 연소 시험 자체가 불을 내는 거기 불을 때문에 내는 예, 불이 붙는 발화는 거는?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 네. 네. 그다음에 전기적 안전성 시험이 5가지고요. 말 그대로 배터리이기 때문에 전기적 안전성 시험을 가장 종류가 다양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아까 그 합쳐시켜가지고 쇼트내는, 네. 안전한지 보는 시험이고 네. 과충전은 과하게 충전해서 아. 보호 기능이 작동되는지 과방전은 과하게 방전 그러니까 SOC가 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릴레이가 차단이 되는지를 보는 왜요? 왜? 그냥 전기가 없으면 발화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하게 충전이 됐을 때는 문제가 네. 될 것 같은데 네. 그냥 방전이 0으로 된 그게 문제가 돼요? 과방전 자체도 네. 일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 전기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그 저해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과방전 운행에는 운행이 안 가게니까 네, 차가 뭐 그럴 수 배터리 있겠죠. 데미지도 갈 수가 우리 있고요. 휴대폰도 사실은 0% 되면 꺼지지만 그게 아예 방전 완전된 건 아니잖아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뭐 비슷한 거겠네요. 네. 과방전, 과열 방지. 과열 방지는 이제 얘가 이제 냉각 기능이 고장이 났을 때를 모아서 한 시험이고요. 일부러 이제 쿨링이 안 되게 만들어서 히팅을 해서 얘가 릴레이가 떨어지는지 불 붙이는 건 안전하게 아니지만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보호하는 가동했을 그런 때 시험이고, 예. 냉각이 안 되면 과전류는 과충전이 과전압을 이제 인가한 거면 예. 과전류 시험은 과전류를 인가해가지고 안전하게 보호 기능이 되는지 갑자기 물리다. 확인합니다. 예. 뭐 침수 시험은 아까 네, 말씀드렸던 대로 염수에 담그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물리적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험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고 났을 때. 네, 맞습니다. 그죠, 그죠. 총 4가지 시험이 있고요. 네. 진동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운행 환경에서 발생한 진동에 대해서 배터리가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이고요. 진동 덜덜덜덜. 케이블의 배터리, 네, 맞습니다. 안 막기 위해서. 그런 거 했을 때 진짜로. 그건 좀 간단하겠네요. 그거. 근데 이것도 이제 수명하고 좀 연관이 있어가지고 예. 이것도 강화되는 지금 연구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러네요. 저게 사실은 출고됐을 때 새 배터리 기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운행을 어느 정도 하면 이게 낡기도 하고. 질문 좋은데요? 질문 왜 이렇게 좋지? 굉장히 예리하시고 네. 혹시 이과 출신이신가요? 이과는 이게 이과입니다. 근데 새 배터리하고 한 깜짝 1년 놀랐어. 지났을 때 침수했는데 바닷물에 빠졌더니 불났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예. 그 확인하는 거는 신차의 안전도, 그러니까 신차 품질의 신차 상태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듀라빌리티의 영역이랑 넘어가게 되면은 네. 지금 이제 아. 혼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런 기준이 일단 신차로 출고됐을 때의 기준이라는 거지 사실상 뭐 개런티 되는 기간은 없는 거네요. 정상적인 운행 환경까지는 저희들이 네. 인정을 하는데 네. 그 보통 소비자들이 대략 차 한 대를 출시를 해가지고 운행하는데 다양한 환경에 이제 겪게 되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아. 좀 조심스럽습니다. 정상적인 환경, 그러니까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네네. 저런 이제 극한의 환경은 또 못 버틸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불 위에다 구울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바닷물에 빠지는 거 아니, 근데 예를 들면 그 충돌 시험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니까 자동차 안전도 테스트할 때도 뭐 전면 충돌, 이렇게 비스듬하게 충돌하는 옵셋. 거, 이렇게 하잖아요. 부분 정면. 근데 이제 충돌 시험의 특성은 이게 차가 막 밀고 들어와도 찌그러지는 건 괜찮다.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하냐 아니냐 이걸 이제 충돌 시험의 기준으로 삼는데 이거는 이렇게 찌그러졌을 때 얘가 폭발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일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기준도가 뭐 좀 다릅니까? 아니면 표 아까 다시 한 번만 좀 예,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면 이제 충격. 기계적 시험이 네.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네. 충격 시험하고 압착 시험이 하나 있고 그다음 예. 낙하 시험이 있습니다. 낙하 시험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던 시험이고요. 충격 시험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충돌 중에 발생하는 그 외력의 중에서 예. 동하중, 안전한지를 보는 시험. 동하중이요? 동하중. 동화중이 뭡니까? 그러니까 가속도, 급가속을 시켜가지고 그 예. 가속도의 안전한지를 보는 시험이고 그 배터리를 대략 승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28G 예. 28G면 그 G포스. 중력 그 중력 가속도에 네. 28배로 급가속을 시켜가지고 오. 변형이나 발화나 폭발이 없는지를 보는 근데 시험. 변형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세게 들이받아도? 28G면 몇 킬로 정도로 달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대략 속도로 치면 뭐 무게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대략 한 60에서 한 80km 정도. 그 정도 속도로. 예. 근데 그게 안 약간 찌- 빠른 속도로 갔을 예. 때.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가혹한 시험이 압착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완전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어. 배터리의 측면 어. X축하고 Y축을 오. 프레스에 넣어가지고 가압하는 시험이고요. 100kN으로 저희가 가압을 하거든요. 네. 대략 힘으로 치면 한 10.2톤. 그 힘으로 옆으로 눌렀는데 10.2톤으로 눌러도 문제 없어야 정상적인 작동이 돼야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시중에서 운행하고 있는 전기차에는 다 그 12가지 시험들을 안전하게 패스해서 통과한 차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산차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수입해 오는 배터리도 다 그렇게 검사를 수입해 오는 배터리도 전기차도 예. 저희 기준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야 출시할 수 있다 한국 예, 시장에.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지는데 네. 이제 자동차
그 제작사를 대규모 생산자하고 소규모 생산자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예. 연산 5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연에 500대를 만드느냐 500대 생산하는 판매하는 모델이 있으면 이제 대규모로 이제 빠지는데 한 모델에 500대요. 네. 그러면 이제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판매 통보만 하고 제원 통보만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성적서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예. 되는 거고요. 아.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시험을 다 한 성적서를 저희 연구원에 자동차 인증체 제출해가지고 기술 검토를 통해가지고 안전한지를 저희가 라인 바이 라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토부하고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 인증제가 조금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전 인증제를 지금 신설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형식 승인제하고 자기 인증제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데 자동차 인증제 저희는 이제 자기 인증제고 이 자기 인증제가 굉장히 그 효율적인 인증제지만 약간 그런 뭘까요? 그 보완점이 있어. 자기 인증제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인증제는 네. 영어로 하면은 이제 셀프 서티파이드인데 네. 자기가 법규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차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걸 개런티를 시험을 통해서 개런티를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성적표를 낸다. 네 맞습니다. 아까 그 기준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어. 그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같이 주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걸 사전 인증제를 통해서 안전도를 좀 보완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기준들이 있으나 그러니까 배터리를 전기차를 하려면 이런 12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나름 꽤 엄격한 12가지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출시할 수는 있는데 그게 우리 왜 디젤 게이트니 뭐 연비 게이트 이런 거 할 때도 연구실에서는 실험하는 건 딱 맞춰서 실험하고 나올 때는 검사 뭔가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필드에서는 바로 문제가 발생하면은 뭐 네. 제작 결함 조사를 통해 가지고 리콜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치팅하기는 그게 쉽지. 그러면 예를 들면 어쨌든 막 사고가 나잖아요. 전기차인데 실제로 운행하다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이게 그 기준에 실제로 맞게 된 건지 혹은 이런 상황이면 이 기준이면 불이 안 나야 되는데 라든지 그런 사후적인 검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제작 결함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 일단은 운행되고 있는 차들을 랜덤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예. 저희 법규에 맞게 생산이 됐는지를 암행어사처럼. 네 맞습니다. 그걸 또 구입을 하세요? 네, 1년 단위로 저희가 예. 국토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또 돈을 주고 구입을 하네. 왜냐하면은 이제 아니 그 제작사에서 받아서 쓰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또 좋은 그렇게 샘플 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공신력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차를 랜덤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고요. 시험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쟤네가 낸 성적표가 제대로 성적표 이 실제로 팔리는 차하고 같은지 안 같은지. 네, 그것도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실제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런 아까 봤던 그 강도 높은 시험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네.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그 부적합 영상들은 네. 저희가 출시 전에 이제 개발 시험의 차원에서 시험을 해본 거고요. 자기 인증 시험에서는 아직까지 부적합 사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안전해 보이는데 일단 새로 출고된 거 물론 불이 이제 나잖아요, 그래도. 왜 나는 거야? 도대체 이 불들은 왜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낡았다? 아무리 그러기는- 기준이 좋아도 예를 들면 불량품은 나오게 마련이다. 뭐 그런 걸까요? 아니면 현실에서 기준이 충족하지 못하는 예외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요거 제가 자료화면 좋습니다. 표 네, 한번 다 준비해 오셨네요. 네. 요게 지금 국내 기준하고 국외 기준하고 해외 기준하고 이제 비교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전기 자동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전기 이륜차가 또 해당이 되는데 전기 이륜차가 기준이 이번에 또 신설이 돼가지고 올 크리스마스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그래.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자동차 안전 기준이 2009년에 신설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2005년에
클릭 하이브리드하고 베르나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면서 네. 하이브리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 안전성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 저희가 연구 과제를 통해 가지고 아하. 2008년, 2009년에 신설을 해가지고 아. 강제 기준으로는 세계 최초로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강제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법규. 이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지만 예, 출시할 맞습니다. 수 있다. 강제성이 있는 아. 법규로는 세계 다른 최초. 나라는 없습니까? 참고로 유럽의 UN 레귤레이션 100번이라고 해서 예. 전기차 안전 기준인데 그건 13년도에 제정이 됐고 16년도에 발효가 됐습니다. 되게 늦게 됐네요. 상당히 저희보다 아 우리가 앞서서 했다. 아하.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만큼 전기차 안전 기준도 아, 리딩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표를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예. 보시죠. 예.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09년에 만든 거는 7가지의 항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그 2013년에 제정된 국제 기준하고는 약간 항목이라는 게 이게 맞지가 않아서 예. 저희가 네. 이제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 항목으로 뭐 개정을 했고요. 예. 이제 국제 기준이랑 비교를 하면 국제 기준은 우와. 10개, 아하. 9개. 근데 저희는 12개. 아니 침수하고 낙하가 없네요. 낙하는 그렇다 치고 침수는 잘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요게 침수에 대해서 그 해외 기준. 해외의 그런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네. 침수 환경에서 운행하는 건 운전자의 책임이다라는 그런 아니 뭐 그런 침수되면 불이 크게 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시험을 해보니까 네.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그다음 있다. 이벤트가 발생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네. 침수 시험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전기차 화재가 났는데 그게 아마 무슨 주차장인가에서 났던 사고를 봤어요. 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연소가 한 7시간 정도가 됐었고 소방국에서 출동해가지고 물을 아무리 부어도 안 꺼져서 옆에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 차를 빠뜨리고 물을 부었다. 그래서 이제 겨우 꺼뜨렸는데 한 10만 리터가 물이 소요가 됐더라. 그 하나 끄는데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물에 빠뜨리면 불이 꺼지긴 꺼지는 건가요? 이게? 요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발화 메커니즘을 좀 그래 좀 맞아. 왜 불이 나는지. 아 이거 이제 화학 공부죠. 네, 알겠습니다. 자 긴장하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잠깐 이것도 그림을 화면인가요? 예, 봐주시면 네네.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전해질, 음극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 분리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양극재하고 음극재가 연결되는 패스가 발생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고요. 아. 네. 저게 이렇게 막 섞여버리면 폭발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분리막이 아까 그 단락 시험처럼 쇼트가 되면은 네. 급격하게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이게 발열이 되는 거예요. 어허. 근데 이 전액이 굉장히 가연도가 높은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네네. 이 발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게 기화가 되면은 네. 가연도가 높은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어. 근데 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발화보다 폭발이 더 위험하다 예.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정 압력 이상으로 이 배터리 셀 내부가 가스가 차면 자압이 되면은 예. 자동으로 이거를 벤팅을 시켜요. 아. 릴리즈를 시키거든요. 아까 그 연소 후에 벤팅 되는 것도 걔네들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 압력밥솥 시험이 나오지. 그게 가스를 내보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불이 활활활. 그럼 가스를 내보내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러면 폭파가 되기 전에 아닌가요? 이론은 그렇습니다. 야 아, 이론적으로 이론은? 그래? 아니 가스가 안 나서 폭발하는 그렇죠. 것보다는 폭발보다는 발화가 날 거 화염이 아니에요? 훨씬 예. 더 양호하니까요. 어. 피해가. 아. 그래서 불의 3요소는 다 아시죠? 예. 뭐 불의 3요소요? 예, 점화원, 아, 탄탄지밖에 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른다고 생각하고 다 설명해 뭐 주십시오. 점화원, 뭐 연료, 산소 이렇게 아, 만나면 불이 나는 네. 건데 네. 전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점화원하고 에너지원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쇼트가 나면 불꽃이 생성이 되고 있고 네. 거기에 또 발열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전액이 증발이 되면 가스가 되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산소만 만나게 되면은 화염이 바로. 되는 거고. 오. 아니 그 불이 난다는 건 처음에 발화가 되는 건 아까 전에 그 배터리에서 어디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 배터리에 예를 들면 전해질이 있고 이게 그 분리막이 있는데 분리막이 뭔가 훼손돼. 그럼 고지점에서 그 두 개가 고지점에서 나는 거예요? 불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불이라는 게. 배터리가 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림 좀 네네. 다시 보여줘 보세요. 요 그림으로 설명이 될까요? 배터리 이 팩 그림이 그림은 아니고
원래 제가 준비를 했었는데 네. 아우 자료를 엄청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와. 요게 배터리 팩이거든요. 네네. 이 배터리를 수백 수천 개의 셀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외력에 의한 발화가 아니고 예. 자연적인 그러니까 주차 중에 발화 안에서 뭐가 예, 문제가 문제가 생겼다. 발생한 거는 배터리 전체가 불이 나는 게 아니고 네. 배터리를 구성하는 아. 셀 중에 제일 약한 거에서부터 화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고 네. 그 현상을 열폭주 열전이라고 지금 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셀 단위로는 뭔가 요거를 이제 얼리 디텍팅 사전 경보로 하면 제일 좋은데 네. 사전 경보 자체가 그게 뭔가 다양한 그러니까 정형적인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아. 보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요 표를 네. 보여드렸는데 네. 이 12가지 시험이 배터리 외부의 원인에 대한 배터리의 강건성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지금 화제는 배터리 스스로 셀프 착화되는 환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열폭주 열전이 시험이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배터리 내부의 셀 하나를 발화를 시켜가지고 예. 요게 열 전이가 되는지, 네. 그다음에 그 승객 탈출 시간 5분을 확보하고 있는지 아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정량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배터리가 저렇게 충격을 가하거나 물에 빠지거나 뭐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건 이제 배터리가 예. 정상적인 다른 가정 하에서는 예. 이 12가지 시험으로 강건성을 확인하는 거고 예. 배터리 스스로 문제가 생겨서 화학적 특성 때문에 네. 불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10만 분의 1 정도는 있기 때문에 예. 그것도 보완하기 위해서 그것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열폭주 열전이 시험을 저희가 스스로 혼자서 열이 나가지고 네. 폭발을 하거나 네, 네, 하는 네. 일이 있는지 없는지. 국제기구와 국제 그 아하. 협회와 예. 같이 저희가 그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준은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네요. 그 기준이 지금 UN 레귤레이션 100번하고 GTR 20에는 네. 그 문서적으로 안전하다. 그 시험을 통해서 문서적으로 안전하다고 제작사가 그거를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네. 네. 저희는 반복성하고 재현성이 있는 시험 방법으로 시험하지 않으면 그건 좀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 시험 방법을 지금 최대한 빨리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정도면은 아마 초안이 나와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시험 그 기준 안전 기준 12가지 시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사고가 나는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 저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케이스가 어떤 겁니까? 충돌이 제일 많을까요? 뭐가 제일 많나요? 저희가 처음에 시험할 때는 침수에서 좀 이벤트가 많이 났었어요. 침수요? 침수. 왜냐면은 이게 보통 생산 노하우가 없으면은 예. 요게 그 설계를 할 때 옆면거리나 절연거리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하고 상정해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패킹만 하게 되면은 예. 전압이 높아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연면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짧아지는 거거든요. 연면할 수 있는. 연면할 수 있는 거리가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지입니다. 전압이 높아지면은 네. 그 주변으로 이 전기가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데 동영상 보면은 고압선에서 이게 선 잘라도 이렇게 전기가 옆으로. 패스되는 예, 그런 현상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아. 어쨌든 아이소나 IC에는 그 스탠다드가 다 있습니다. 연면거리, 절연거리에 대한 예, 그런 네. 거는 이제 강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좀 했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저희가 예. 시험할 땐 그래서 거의 한 10번 물에 담그면 한 5번 정도는 불이 나고 뭐 그랬었는데 방수가 잘 안 됐다. 그거 아닙니까? 방수도 연관이 문제고. 있고 예. 그 배터리 내부에 예. 보면은 이제 그 노출되는 부분이 다 절연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안 보인다고 간과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안에서는 물이 들어가면 다 하나의 서킷이 돼버리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벤트가 발생했고 그래서 초창기에는 침수, 낙하 네. 이런 시험에서 이벤트가 많이 발생했고요.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배터리 제조 기술이
다 어느 정도 노하우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 정도는 많이 나오지는. 지금 한상태님이 질문 주셨는데 침수되면 감전은 안 되나요? 그럴 정도의 전압은 아니에요? 아니 전압이 높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이게 전기라는 게 저항이 적은 쪽으로 흐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생각보다 이 저항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침수가 되더라도 다른 쪽으로 직접 접촉만 안 하면은 예. 감전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잘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전기차가.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기차 화재를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예. 얘가 얘라고 표현할게 저는 예. 저는 이제 생명 같으니까 예. 이거 불이 났는지 예. 언제 불이 났는지 왜 불이 났는지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배터리 상태가 어땠는지 정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걸 BMS라고 하거든요. 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네. 근데 이제 저희 기준에는 이 안전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돼 있는데 이 안전 기능이 언제 작동이 돼야 되는지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그 연구 과제를 시행합니다. 전기 자동차 통합 안전성 예. 강화 과제라고 해가지고 예. 이걸 과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그 다가오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전기차 안전성을 좀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과제를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하려고. BMS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예. 저희가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전기차가 불이 나면은 네. 계기판에 경고등을 띄워라. 아 안에서부터 일단 바짝바짝 해가지고 예. 불꽃이 나기 시작하면 불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주행 중이나 충전 중에만 이게 관리가 됐는데 지금 보면 주차 중에는 관리를 이게 안 하고 있으니까 요 상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그 불이 나면은 경고등을 띄워라 하는 거고 네. 그 불이 나는 시험을 아까 제가 열폭주 시험을 개발 중에 있다고 예, 말씀드렸죠. 안에서 예, 이렇게 그 하는 열폭주 시험을 통해 가지고 얘가 정상적으로 신호를 보냈는지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자동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불이 나면. 119나 이런 곳에 바로 차주, 제작사, 소방. 하기사 아무도 없이 주차만 되는데 거기에 계급하면 네. 불납니다라고 떠봐요. 그리고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이게 대한민국 주거 여건이 거의 대부분 아파트먼트고 예. 지하 주차장이고 심야에 발생하면 또 무방비 상태에서 그러네요. 대형 인명 예.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 높죠. 불이 나면은 이제 나 불이 나니까 나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신고해 주세요라는 경보 발송을 자동으로 하는 것들을 연구 과제를 통해서 좀 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런 거네요, 일종의.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 막 찌그러뜨리거나 뭐 과충전이 되거나 그 불나는 거 외에도 네. 열이 나면 스스로 미리 알람을 먼저 준다든가 네, 맞습니다. 뭐 119에 뭐 자기가 알아서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시스템까지 한번 개발해 보자 이런 취지네요. 그러니까 사전 경보를 먼저 이게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야, 그거 진짜 중요할 것 같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불이 나는 거는 이제 분리막이 찢어지는 그 3초 정도의 찰나의 순간에 화염이 발생하는 거고 예. 분리막이 찢어지기 전까지는 그 이 부분을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려웠습니다. 그쵸, 이상이 작년에 없으니까. 저희가 전기차 화재를 조사하면서 배터리 팩 한 1000개를 회수를 해가지고 네. 그 화재가 난지를 충방을 통해서 봤는데 네. 이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경향성이 좀 없다. 미리 그런 파악을 할 수가 거의 없는 거네요. 열이 나거나 뭐 이렇게 사전적인 징후들이 없습니까? 막 갑자기 열이 막 그러니까 저희가 삐삐 이제 뭐 전압이 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항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이 좀 특정되는 배터리들을 좀 회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부분에 재현하는 거는 조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그 말씀은 이게 화재가 나는 건 진짜 갑자기 화재가 나는 거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그냥 맞습니다. 그 나기 전까지는 전혀 전조 증상 같은 거를 알 수가 없고 아까 살짝 아는 그 몇 가지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연결되는 건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얼리 디텍팅은 이제 제작사가 그걸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고 예. 저희들이 제일 잘하는 거 네. 애프터 파이어, 애프터 이벤트 다음에 어떻게 초동 조치를 신속하게 해서 네.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래요. 뭐 연구원님이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막 이렇게 얇은 분리막으로 해서 그게 위험하다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도 있고 뭐 LFP도 뭐 있다고 하고 그런 것들은 좀 안전하다. 화재 맞습니까? LFP 같은 경우는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3원계 배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벤트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향후에 예. 이제 그 생산을 뭐 양산을 한다고 하는데 네. 글쎄요, 얘는 아직 실현되는 기술이 아니니까 뭐. 일단은 그래요? 핸드폰 배터리에 먼저 도입이 된 다음에 아 그러면 말씀을 네. 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와. LFP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그런 이벤트의 발생 빈도나 확률은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이 나면 일단 불이 났다고 치면 그것도 똑같아요? 그 다음은 똑같죠. 그 다음은 똑같나요? 끄기 어려운 거라든지.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것도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 예, 예. 걔는 그러면 이게 지금 배터리는 아까 시험해 주셨던 그건 LFP에는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LFP 배터리도 아까 그 성능 시험, 안전 기준 이런 거 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적 정의로 구동 축전지는 모두 이 시험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구동용으로 사용하는 배터리는 납축전지라 하더라도 이 시험을 해야 되는 거. 다만 예. 이제 배터리 작동 전압이 60V 이상이면 아. 이어야만 저희가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걸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60V 이상이면 근데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가 이게 자꾸 비슷한 질문을 여쭤보는 이유가 한 번 폭파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보면 막 이렇게 펑펑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인 자동차도 화재가 나죠. 사고가 나면 폭발을 하잖아요. 폭발하는데 이 전기차의 화재는 너무 빨리 화재가 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전기차 빠르게 번진다? 아니, 그러니까 화재가 갑자기 나고 이렇게 확 퍼지는 특성이 있는 건가? 그럼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불이 나도 내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시간.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뭐 불이 원천적으로 안 나는 건 불가능할 테니까.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제 과제를 통해 가지고 예. 어쨌든 저희가 배터리에서 불이 나가지고 소방이 출동할 때까지의 도착 시간이 10분 정도라고 상정을 하면은 네. 이 10분간의 시간을 벌어줄 수 있는 화재 확산 방지 기술을 개발을 할 예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절연성 냉각겔이나 아니면은 방염 특수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셀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전이되지 않게 전이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속도가 화재가 나더라도 네. 좀 천천히 되도록 네. 탈출하고 뭐 이렇게 좀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시간. 10분은 벌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럼 10분도 안 되나 봐요. 만약 사고가 나면. 지금은 5분 정도. 네. 이베큐에이션 타이밍은 5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저희는 그걸 10분으로 하고 그리고 어쨌든 IP67이기 때문에 소방이 출동한다고 해도 소화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속 살수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 차 안에요? 배터리하고 네. 차체 사이에 인덕트 파이프를 심어가지고 출동한 소방이 소방 관창을 바로 차체 삽입을 해가지고 바로 직수 여기 살수해가지고 소방관 건물에 연결하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사람이 아니고 이제 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이거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거고요. 그는 요 전기차 화재를 네. 소방하는 거는 1분만 있다가 얘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분만 예. 쉬었다가 네. 내 ETF 아이디어를 실제 상품으로 출시할 수 있는 투자 with the star 그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할 영광의 4인은 지금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이승원, 최호균, 임재환. 총 상금 5천만 원을 가져갈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투자 with the star 파이널 라운드를 기대해 주십시오.